변동성이 10월, 하단보다는 상단에다가 두자. 이게 결론입니다. 10월달 증시 제가 걱정도 되고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고는 했지만 9월보다는 나을 거고 하단보다는 상단에다 무게를 둔다라는 얘기입니다. 핵심 업종은 비중 확대, 코어 업종들 비중 확대를 해야 되고 뭐냐?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뭐냐? 금리 인하 수혜주, 바이오주. 금리 인하의 대표적인 수혜주인 바이오가 4분기는 더 주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시중금리 레벨 다운 수혜 및 시중금리가 이제 내려갈 거잖아요. 레벨 다운의 수혜인 변동성 완축 역할을 하는 은행, 증권, 금융업종도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진행됐던 이 밸류업 프로그램 이것 때문에 금융, 은행주들, 지주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저평가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죠. 그러다가 올 7월, 8월 이후부터 금융주들이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배당주는 우리가 늘 방송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KB금융을 많이 샀다. 배당 받으러 이거 샀어요? 아니잖아요. 9월달, 10월달에 그 배당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오를 때에 이 배당을 통한 수익률을 먹기 위해서 매수하는 거지 배당 받으려고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등을 보이고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10월, 11월 단기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자리에서는 반등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보는 탑픽은 일단은 4분기는 바이오 그리고는 스윙 관점으로는 은행이나 증권 이런 이 시중 금리의 레벨 다운 수혜 업종들 변동성 완축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바닥은 확인했지만 3분기 실적을 통해서 추세 안정화를 지켜봐야 하는 기술주, 반도체와 2차전지. 이놈의 2차전지는 언제쯤 오르려나? 바닥은 다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그랬죠. 저는 속 시원하기 좋다고. 2025년도 대장주가 무엇이냐? 아직은 지금 2025년도 대장주를 가늠하기는 어렵죠. 아직 3개월이나 남았으니까 어떻게 변할 줄 알고. 그러나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초반에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이어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중반 이후부터는 얘가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지수는 얘가 가도 지수가 가나요? 안 가요. 지수는 바닥만 지켜줍니다. 그러면서 지수의 흐름은 금리 인하 이후에 아까 같이 완만한 상승을 보이는 본격적인 상승이 아니라 그런 흐름 가운데 2차 전지가 2025년 중반부터는 회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반부터도 서서히 움직일 거예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중국 관련주 오늘 근데 조정받았죠. 중국 관련주를 움직이는 것도 괜찮고 시클리컬 및 소비주를 제한하기는 하지만 중국 소비재 관련주는 예전 중국이 또 아닙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 때문에 어때요? 변동성이 나오기는 했었죠. 하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은 결국은 중장기적인 이제 과거에 우리가 중국 소비재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왜 보따리 장수들이 한국에 개 들어가지고 개를 통해서 한국에 넘어와서 쿠쿠 압력밥솥 이런 거 8개, 6개, 8개가 딱 좋대. 짝을 지어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박스 테이핑 해가지고 공항에 가면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화장품, 이런 사재기. 그리고 중국 보따리 장수도 지금도 유럽에서 난립니다. 저희 아이가 독일에 이제 잠깐 공부하러 갔다가 들어왔었는데 독일에 갔는데요. 이 몽클 매장을 갔는데 오픈런 문도 열기 전부터 중국인들 엄청나대요. 그리고 문 열었다면 와다다닥 가서 그냥 다 사재기답니다. 이게 자기가 입으려고 사는 게 아니겠죠. 과세랑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 아무튼 간에 이런 중국의 보따리 상들 때문에 우리나라에 한때 중국 소비재들이 화장품이랑 급등했었는데 지금 이 K뷰티는 사실 그래요. K뷰티가 수출도 늘어나고 있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지만 이 K뷰티의 중심은 이제는 중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국 아니에요. 어디? 미국,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등등. 미국에서 화장품 1위를 석권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프랑스거든요. 근데 4월하고 6월, 1월, 4월인가 6월인가 3번을 우리나라가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에
화장품 점유율 1위를 기록했어요.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화장품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또 여기 하나가 일본. 일본에 지금 열풍이 일고 있는 게 K 코리아. 일본의 화장품, 옷, 의류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에서 우리나라 이런 화장품이라든지 유행을 타고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중국 관련주들 시클리컬 및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 개인적으로 뭐 여행, 그 다음에 이제 여행객들이 늘어나면 당연히 카지노, 여행,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저는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데 하나의 힌트를 찾자면 대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필연적인 성장주. 제가 매매를 안 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몇 개가 있냐면 저는 사실 게임주 잘 추천 안 드려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제약 바이오도 안 했어요. 근데 올해는 제약 바이오를 했습니다.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등등. 게임주, 제약 바이오 이걸 안 하는데 이유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 컨텐츠. 왜 안 하느냐? 첫 번째 게임주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호불호가 따로 있죠. 거기다가 게임이 오픈하면 어때요? 누구는 이 게임이 재밌다 그러고 누구는 재미없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그 오픈되는 거에 따라서 호불호에 따라서 주가가 너무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게임은요. 프로그래머들의 진입 장벽이 좀 낮습니다. 다른 어떤 기술에 비해서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저는 게임주는 사실은 잘 선호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는 이제는 좀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너무 제약 바이오가 공갈빵이었었어요. 특히나 과거 언제예요? 유동성 장세 때 막 제약 바이오가 급등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 신풍 제약으로 막 한몫 챙기고 이랬을 때에도 그렇고 너무 알맹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K 바이오가 바뀌고 있어요. 내실이 든든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한 100여 개의 종목을 돌리는 가운데 20개 정도를 제가 추려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공개방송 들으신 분들 잘한 거예요. 그 종목들 오늘 다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걔네들의 골자가 뭐냐면 요게 나와요. 실적이. 제약 바이오가 과거에는 거의 다 마이너스 적자였거든요. 왜? 연구를 해서 R&D 연구비로 해서 그래서 금리 인하 수혜주가 제약 바이오인 겁니다. 왜냐? 빚을 내서 연구를 하고 그 연구 결과를 통해서 1상, 2상, 3상을 거쳐서 매출로 연관이 되고 해야 되는데 돈을 빌려다가 연구를 하는데 이자가 비싸 보세요. 어떻게 해요? 힘들잖아. 어렵잖아. 건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금리가 낮아지면서 제약 바이오나 건설주들이 조금 숨통이 트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성장주, 수혜주인 건데 저는 그래서 제약 바이오를 안 했는데 이제 이 K 바이오 헬스케어가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약 바이오는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를 저는 안 봅니다. 연예인 컨텐츠들. 왜 안 보느냐? 자고 일어나서 어떤 연예인이 대마를 했다. 또 만약에 스캔들이 났다. 또 어떤 계약사하고 계약을 체결을 안 하고 파기했다. 뭐 하이브 주가 시끄러운 것처럼 누가 어디 미국에서 누구랑 데이트하는 걸 봤다. 이러면 주가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납니다. 계약 안 했다 그러면 막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컨텐츠들은 잘 안 건데 그리고 예전 같지 않게 우리가 옛날에는 어땠어요? 저희 때만 해도 이런 얘기하면 너무 오래돼서 강변가요제, 대학가요제, 이상은의 담다디 저희 고등학교 때 유행했던 노래인데 이런 걸 보려면 콘서트장을 가야 됐었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온라인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물론 뭐 싸이 콘서트 저도 이제 내년에 흠뻑쇼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저희 아들이 흠뻑쇼 갔다 와서 엄마 흠뻑쇼 갔다 오면 스트레스 너무 풀 것 같다면서 내년에는 자기가 해줄 테니까 같이 흠뻑쇼 한번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진짜 가보고 싶은데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과거하고는 다르게 음반이나 이런 것들이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게임이나 콘텐츠 같은 경우는 잘 손을 안 대요. 그리고 아까 이제 중국 소비재 얘기하다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주식은 뭘 해야 되느냐? 제가 늘 강조하는 필연적 성장주. 필연적 성장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대가 바뀌고 있는 거. 여러분들 지금 전기차, 제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요. 전기차 걱정들 많이 하시죠.
그러다가 이제 전기차가 화재 사건 때문에 지금 하이브리드 차가 틈새를 이용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전기차가 이렇게 화재가 난다고 해서 바라만 바라보고 전기차로 바뀌지 않을까요? 다시 내연기관차로 바뀔까? 지금 연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전기차 다 집어치우고 안 되겠다, 불나서 안 되겠다, 다시 석유에다 기름 넣고 이래요? 아니면 나 불나는 거 너무 무서우니까 나는 계속 휘발유차 넣고 다닐래 이러실 거예요? 아니죠. 전기차가 화재가 많이 나는 이유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과거에는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과거에는 만약에 서울 시내에 전기차가 100대가 공급이 됐다면 100대 중에 화재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만약에 10%만 치면 10대죠. 근데 지금은 서울 시내 전기차가 1000대, 2000대가 보급이 됐어요. 그중에 화재가 날 확률이 10%라면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일비재하게 자꾸 화재 사건들이 눈에 띄게 되는 거고 또 이게 주가와 영향이 되다 보니까 더 크게 화두가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제가 요거 할 때마다 늘 얘기하는 거 우리 여러분들 삐삐 아시죠? 공중전화. 삐삐 오면 이제 공중전화 가서 막 전화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시간이 계속 이 시간이에요. 안 움직여. 그런데 삐삐로 전화를 하고 있는데 삐삐에서 어때요? 휴대폰으로 변환되는 이런 시기들, 이런 어떤 과도기적인 산업의 흐름들, 이런 것들이 필연적인 그런 어떤 성장주다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변화되는 과정들이죠.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AI, 이거 AI요 진짜 대단해요. 몇 년 전에 알고리즘,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가 지금 이 주식 때문에 AI를 막 더 관심을 갖고 보지만 오래전에 우리가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어때요? 분명히 내가 여기서 청바지를 검색했어. 근데 다른 사이트로 들어갔더니까 청바지 사진이 막 떠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청바지 사고 싶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이게 다 뭐예요? 나의 알고리즘, AI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뭐 과잉이다 어쩌다 하지만 앞으로 10년 정도는 AI는 우리 먹거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가운데 코스피의 실적은 지수는 2550선부터 2800선 언저리 안에서 안 보여요. 몇 분 남았어요? 지금 36분. 남았어? 36분. 원래 30분에 끝내는 건데 지금 36분이어가지고. 아, 그럼 지나간 거네? 나 너무 많이 얘기했네? 아니, 여기 계속 21분 남았다고 뜨는 거예요. 아, 이게 21분 남았다고 뜨는 게 아니라 9시 36분. 어쩐지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앞에 프롬프트에 이게 시간이 뜨는데 나는 그래서 나 말 많이 했는데 왜 계속 21분이 남아있지? 그러면서 계속 그랬거든. 이게 21시 36분이구나. 근데 지금 오버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아우, 어떡해. 미안해요. 근데 뒤로 아무것도 없다는데 우리 퇴근하세요. 그냥 나 혼자 할게. 2550에서 2800선 바운드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가운데 10월 하단보다는 상단을 보자. 빨리 진도 나갈게요. 3분기 어닝 시즌이 관건입니다. 기업의 실적이 눈높이가 하향 조정됐어요. 보통 3분기에는 그래요. 제가 시간을 잘못 봤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실적 상향 주도주 반도체 업종의 이익 모멘텀은 부진할 것이다.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얘기예요. 부진하다. 증시 전반에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주가가 조금 오를 때마다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추세가 경기 우려와 맞물려서 여타 업종으로 확산되는 이게 필요해요. 반도체가 하락하는데 다른 데까지 영향을 미쳐서 같이 만약에 수급이 꼬이면 안 돼요. 이거는 일시적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성장 업종의 우호적인 환경에 대한 주가 흐름들, 바로 성장 업종이 뭐였어요? 아까 제약 바이오. 전기차도 성장 업종이죠. 그 다음에 퀄리티, 성장, 스타일로 압축을 해서 대응을 하되 이익 모멘텀 종목군을 선별한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2024년 4분기는 실적주. 그럼 이제 10월 달에 실적이 나오겠죠?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도 나오겠죠? 바로 실적주와 2025년 실적주를 4분기에 모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제가 10월 달에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리딩을 할 거예요.